준비되셨으면 쏠게요. 다 열렸죠? 자, 뉴 프로젝트 하나 하시고, 자, 애프터 이펙트는 늘 얘기하지만 이 컴포지션을 통해서 작업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컴포지션 안에서 클립들을 모아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N이고요. 뉴 컴포지션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뉴 컴포지션 하셔도 됩니다. 빈 공간 프로젝트. 뭐, 눈에 보이는 거 누르면 되겠다. 그죠? 자, 여기다 오늘 컴포지션 네임 여기는 쉐입 모션이라고 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작업할 게 반대로 돼 있어야 되니까 커스텀을 해놓고 1080 요거 체크 풀어야 됩니다. 체크 풀어야지만이 비율을 자기가 조절해서 적을 수 있고, 체크가 돼 있으면 한쪽 숫자를 낮추거나 높이게 되면 같은 비율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푸시고요. 1080, 1920.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애니메이션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30프레임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24프레임을 할게요. 24나 25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타트는 00. 자, 레졸루션 4이라는 건 그때도 한번 설명했지만은 여기 화면에 뷰포트에 보여지는 해상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서 수정을 안 해도 그때그때 자동으로 되거나 하기 때문에 굳이 풀로 두시면 됩니다. 스타트 타임 코드는 시작, 도레이션은 자, 전체 작업 환경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시간은 맨 앞에가 시간, 분, 초, 그다음에 이게 맨 뒤에 땡땡이 프레임이다, 그죠? 프레임으로 전체적인 구성을 알고 싶으면 그냥 수치로 적으면 돼. 100 프레임이면 10초면 240 프레임이다, 그죠? 140 프레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10초 하고 뒤에 마침표 찍어주고 하시면은 이게 10초 단위로, 뒤에 마침표가 있는 거는 초 단위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침표가 없으면은 그냥 프레임 단위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자기가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컬러로 하시면 됩니다. 자, 자, 10초짜리가 됐다, 그죠? 총 10초짜리 보시면은 총 10초, 9초 24, 23 프레임. 그러니까 24 되면 10초가 되는 거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부터 종류들 하나씩 만들면 되겠다. 자, 쉐입 모션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레이어에서 쉐입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쉐입 레이어는 말 그대로 모양, 도형을 그려지는 거다. 그죠? 근데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만든 도형들은 또 다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는 방법은 요 위에 지금 아이콘 보시면은 여기 보면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렉탱거가 있고요. 라운드 렉탱거, 엘립스, 폴리곤, 스타툴 해가지고 기본적 도형을 샘플화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펜툴로 도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뭐 펜툴이라고 해서 일반적 도형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캐릭터 그리거나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일러스트하고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펜툴.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를 가지고 도형화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텍스트를 도형화 시켜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많이 바로 눌러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쉐입이 레이어라는 게 생기고요. 그 밑에 컨텐츠 안에 렉탱글, 방금 사각형을 그렸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 이런 속성에 지금 현재 렉탱글 패스라는 거는 여기 있는 외곽 라인의 스케치와 같은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렉탱글 패스 말고 스트로크가 눈을 끄게 되면, 자, 여기 보면 파랗게 라인이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이런 형상을 가진 구성이다. 그 다음에 B를 해주면 보기에 면으로 칼라를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B를 내리시면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집 레이에서 구성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모든 구성은 도형, 텍스트, 뭐 영상, 이미지들이 있는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 컨텐츠와 트랜스폼에서
요 화살표에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줄 세우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렉탱글 안에 있어 보면은 또 여기 트랜스폼이 있어. 근데 예전에는 이 글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저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이제 아예 이렇게 써줬죠. 그죠? 근데 이렇게 써놔도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거는 쉐입 레이어의 외형적인 패스, 즉 이 외형의 라인과 면과 선에 대해 구조에 대한 트랜스폼이고 전체 구성에 대한 트랜스폼이고 별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서 지금 화살표를 내려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 녀석에 대한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나중에 트랜스폼이 여러 개 생겨도 아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고 저기에 해당된다. 어떻게 줄 속에 어떻게 그 메뉴의 안쪽으로 뭐가 더 추가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스트로크는 뭘까? 스트로크는 눈가리 켜도 되고요. 여기서 구성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요 위에 있는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 아이콘으로 기본적인 구성을 작업할 수가 있고요. 여기 필은 면이고 칼라 팔레트 눌러서 칼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칼라 바꿀 수 있고요. 지금 프리뷰가 체크가 돼 있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주변의 칼라, 마우스 스포이트가 올라가면 주변의 색상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칼라는 요거 눌러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트로크, 스트로크 라인, 면 라인. 그리고 요 글자들 있죠, 그죠? 양옆에 글자들. 글자들은 해당 속성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형성시킬 건지. 저 보시면 글자를 누르게 되면 옵션이 뜨고요. 요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안 쓰겠다. 면의 구성을 안 쓰겠다. 지금 요게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다, 그죠? 요거는 일반적으로 면으로 사용하겠다. 요거는 그라데이션이다, 그죠? 색상을 라인으로 된 그라데이션을 구성으로 되어 있는 면으로 쓰겠다. 요거는 중심축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색상이 들어간 면으로 하겠다. 이 뜻입니다. 뭐 오파시티는 투명도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모드죠. 모드. 나중에 이 이미지들이나 도형들이 뒤에 다른 레이어들과 겹치거나 다른 환경에 있을 때 어떻게 모드를 블렌드 모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녀석의 특징적인 구성을 가지고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구성으로 가는 것들이 요겁니다. 가장 기본은 노말이고, 그죠? 오케이 해주시면 되고, 스트로크도 마찬가지. 여기 글자를 눌러주시면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죠?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할 수도 있지만 급하면 여기서 하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는 뭐냐면 픽셀 단위입니다. 픽셀, 스트로크스 굵기를 얘기합니다. 라인의 굵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인의 굵기를 얘기하고 이것도 라인의 굵기를 얘기하고 그 라인의 굵기는 내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이 패스 선에 대한 구성을 기본으로 해서 양옆으로 같은 비율로 굵어지는 그런 개념이다,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레이어에 보시면은 스트로크와 필이 있다, 그죠? 이렇게 스트로크 내려보시면은 스트로크 칼라 클릭해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파시티 투명도 조절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굵기 변화 여기서도 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된 구성으로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라인 캡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라인이 붙어 있지만 라인 모서리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의 구성입니다. 버튼 캡은 일반적으로 그냥 딱 잘라서 만들어 주는데 그거는 패스의 끝을 기준으로 해서 딱 자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라운드 캡 모서리를 둥글게 해주는 겁니다. 끝에 모서리를 둥글게 해주는 게 라운드 캡. 그 다음에 프로젝션 캡은 두께만큼 앞으로 더 튀어나가서 시작점과 끝점이 라인의 두께만큼 더 튀어나와서 마무리 지어주는 거. 이거는 나중에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손으로 껐을 때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줄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시라는 게 있어요. 대시 플러스 해주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점선의 구조라든지 그죠? 한 번 더 눌러주면은 또 거기에 대한 갭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시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 게 요거 대시와 갭입니다. 마이너스 눌러주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눌러주면 플러스 눌러주면 추가로 생성되고요. 대시와 갭. 대시는 점선으로 만들어주는 개념이고 갭은 그 점선과 점과 점을 끊어준 라인의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격.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에펙이나 프리미어는 스탑워치 아이콘이라는 요 아이콘이 있고요. 요거는 대부분 이 녀석이 존재한다는 거는 내가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모션을 진행할 수 있다. 모션의 구성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면 충분히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 점선이 점점 가까이 붙어서 하나의 선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션도 충분히 연출할 수가 있겠다. 그죠? 스타바치 아이콘이 있으니까 옵셋은 어디서 시작하는지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작점을 잡아주는 거. 이 옵셋만 해도 그냥 뱅글뱅글 도는 모션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태퍼하고 웨이브가 있는데 태퍼는 여러분들 나중에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선의 굵기의 변화라든지 스타트의 굵기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스타트 굵기 이런 것들을 변화를 주니까 좀 더 세분화된 선에 내야 세분화된 모양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죠? 태퍼. 그 다음에 웨이브는 말 그대로 이게 예전에는 많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명령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다. 그죠? 마찬가지 스트로크도 현재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 내리면 요 위에 있는 기본적인 속성 컬러 잡아주는 거 있다. 그죠? 컬러 잡아주는 거 똑같이 있다. 그죠? 오파시티는 투명도를 얘기하는 거, 투명도, 불투명도. 그다음에 종류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인지 여기서는 이 녀석 현재 도형의 포지션 값 축을 움직여주는 게 자, 어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왜? 이 사각형에서 렉탱건데 근데 요 밑에 보시면은 전체 트랜스폼에서 포지션을 움직이면 뭐가 움직여요? 이게 만들어진 최초의 가장 기본적인 축도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트랜스폼과 여기서 트랜스폼은 별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름은 똑같지만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작업해야 돼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처음에는 안쪽으로 밀었는데 이렇게 밀어도 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뒤에다가 이 녀석은 이 렉탱거에 관련된 트랜스폼이다. 요거는 전체 레이어에 관련된 트랜스폼이다. 이 중심축은 이 레이어에 만들어진 세입 레이어의 중심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모션을 잡기 위해서 전체 트랜스폼을 움직일 건지 자체 트랜스폼으로 형태를 만들 건지 따라서 구성하는 거나 모션의 어떤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만일에 이제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선택해서 엔터 쳐서 이름 바꾸고 그러면 되죠. 그리고 이 도형 레이어는 텍스트는 옆에 여기 애니메이터라는 게 있었다. 그죠? 그런데 도형은 컨텐츠 옆에 add라는 게 있습니다. add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룹은 내가 필요 부분을 새롭게 레이어로 형성시켜주면서 그 안에다가 내가 필요한 요소들을 추가를 시켜서 새로운 구성을 만들 때 쓰는 거고 렉탱거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 지금 파티션으로 나눠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말 그대로 쉐입 레이어는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툴을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있는 add라는 명령을 가지고 도형을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new 레이어. 아까 전에는 여기서 바로 그렸기 때문에 쉐입 레이어가 나왔지만 new 레이어에서 쉐입 레이어 나오면 일단 이거는 뭐 무슨 개념이라고 종이를 한 장 깔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화살표를 내려서 add 눌러서 자 사각형을 그릴래 동그라미를 그릴래 다각형을 그릴래 선을 그릴래 선택해 주는 거예요. 난 선을 그릴래. 클릭하면 펜 툴이 바뀌었죠. 그죠? 클릭하면 선이 그려집니다. 이거 수직으로 수평으로 그리고 싶으면은 한번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수평이나 수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패스가 됐어요. 근데 패스인데 이거는 현재 시각적으로는 보이지만 파랗게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안 보여요.
라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렌더링 걸거나 할 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애들을 눌러서 내가 이 녀석을 면으로 할래, 선으로 할래를 또 선택해 주는 겁니다. 스트로크로 갈래. 스트로크, 선이 되죠. 애드, 애드, 나는 면으로 할래. 면으로 하는데 안 보이죠? 왜? 면이라는 거는 최소 바라보고 있는 꼭지점 4개가 있거나 3개가 있어야지만 그 채워질 수 있는 구성이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B를 해서 T가 안 나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일단 선으로 하겠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라데이션 계열로 간다는 뜻입니다. 스트로크를 하겠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탁 해놓고 그 밑에 있는 건 요거는 뭐냐면 요 지금 만들어진 도형에 대해서 효과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했던 트림 패스, 그죠? 트위스트, 위글 패스, 그 다음에 위글 트랜스폼, 지그재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구성을 또 다른 모션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뒤에 패스라는 단어가 붙는 거는 내가 키프레임을 안 찍어도 자동으로 모션을 만들어주는 게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트림 패스 할 때 어땠어요? 트림 패스 할 때는 물론 요거는 키를 잡아줬지만 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글 패스 해주면은 이거 위글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위글 패스. 그 위글 패스라는 명령이 들어가게 되고 이 녀석을 화살표 내리면 또 굉장히 다양한 구성으로 이렇게 이거 어디서 많이 써먹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플레이해주면 자동으로 모션이 되는 겁니다. 패스가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모션에 관련된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이즈는 이 사이즈, 그 다음에 디테일은 간격, 그죠? 높낮이, 크기, 지글지글한 흔들어주는 크기, 그죠? 그 다음에 포인트는 해당 구성에서의 꺾임은 포인트, 부드럽게는 스무스.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위글 세컨드는 초당 속도를 얘기하는 초당 속도. 더 빨리 해주면 더 빨리 움직이죠. 그죠?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초당 움직이는 방향 수치를 넣게 되면은 초당 이만큼 속도로 움직인다. 그렇게 해서 앞전보다 더 속도가 빠르죠. 그죠? 1을 해주면 식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이거는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줄 건지. 그죠? 지금 위에까지 어떤 이런 값들을 조율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회전에 대한 로테이션 잘 안 보이지만은 라인이기 때문에 그죠? 랜덤 스피드는 좀 더 랜덤하게.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것들의 수치들을 컨트롤 해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트로크도 내려보면 아까 전랑 똑같은 것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성을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할 건지 다시 말해서 내가 new shape layer를 하게 되면 나는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고 싶어. 그러면 화살표 내려서 add. 그런데 여기도 add 있죠. 여기도 위에도 add가 있어요. 여기 아이콘들이 있는 fill, stroke, 픽셀, 굵기, add. 요것도 똑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화살표 내리기 귀찮다. 그럼 요걸로 하면 됩니다. 단 해당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해당 레이어가 더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 난 렉탱글 하고 싶다. 렉탱글. 자, 요거 이제 요렇게 쉐입 레이어를 통해서 일일이 추가해서 하는 거는 대부분 오브젝트의 사이즈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규정화되어 있고요. 정중앙에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추가해서 필을 하겠다. 추가해서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만들겠다. 리피터는 반복해서 해주는 거죠. 반복, 리피터. 이것도 많이 씁니다. 반복. 몇 개 리피트 할래? 몇 개를 반복할래? 요거는 도형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이런 걸 갖고 와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리피터의 기능은 텍스트에도 적용됩니다. 그죠? 옵셋. 우와. 개수를 조금
자,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반복되어 있다. 그죠? 자, 여기서 트랜스폼을 내려서 축이라든지 축의 변화가 필요 없으면 자, 이게 뭐냐면 포지션은 반복되는 것들을 가로로 100, 세로로 100. 그러니까 1에 1에 내린 거다. 그죠? 이게 00 하면 0, 0 하면 지금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요 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지금 만들어진 것들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보면 패스, 패스의 사이즈도 있고요. 여기에 트랜스폼도 있고, 트랜스폼의 스케일도 있고요. 그죠? 종류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트랜스폼의 리피터. 여기도 스케일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거는 이제 반복되는 거에 관련된 명령. 그러니까 변화가 어디에 있다? 리피터에 있다. 리피터 반복되는 것들을 어떻게 반복되게 할래? 크기는 어떻게 반복될 거고 위치는 어떻게 반복될 거고 중심축은 어떻게 반복될 거고 이런 관계들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전체적인 이 레이어에 관련된 스케일이다. 그죠? 스케일. 물론 커지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커졌죠. 그죠? 스케일을 키우면은 100인데 150 하면 150 사이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체적인 전체 구성 레이어를 인식해서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이즈는 이 녀석의 원래 원본 사이즈의 크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물론 150으로 컸어요. 자, 여기서 차이점 뭐냐면, 자, 패스에서 지금 우리는 필 많이 썼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스트로크를 추가를 해볼게요. 스트로크를 추가를 하면 자 여기다가 필에 스트로크를 추가를 하면 자 굵기를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사이즈를 키우면 굵기 변화가 안 생기죠. 그죠? 왜? 요 형상의 자체적인 사이즈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스트로크에 관련된 이런 명령들은 별도잖아요. 요거는 이 녀석 안에 있는 거고 이 사이즈는 스트로크와 관련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라인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명령인지. 그럼 요 녀석을 내가 만일에 리피터 안에 있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기 있는 트랜스폼에서 스케일을 키우면 굵기도 같이 굵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건지를 구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연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자. 모양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스케일, 포지션. 원래 최초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었고 로테이션 이렇게 돌리는 거고요. 그죠? 반복해서 돌리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잠깐만. 이런 리피터나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dd 다시 한번 해볼게요. add 그다음에 fill 사각형 add fill 그다음에 색깔 클릭해서 컬러 뿅. 자, 그다음에 원본의 형태의 사이즈를 바꾸고 싶으니까 렉탱거 패스 안에 있는 요 사이즈. 자, 요 사이즈를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스케일을 줄이면 되는데 자, 모든 스케일은 이렇게 쇠사슬을 걸려 있습니다. 쇠사슬이라는 거는 가로와 세율의 비율을 같이 하겠다. 이런 거예요. 고리를 걸어놨죠. 링크를 걸어놨다. 그죠? 풀어주면 내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형태를 원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뉴 쉐입에서 라인을 하나 꺼볼게요. 라인을 하나 끄면 라인에서 내려서 뭐 여기서 내리기 싫으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죠? 굵기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컬러 바꿔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애드 눌러서 우리 이런 것들 해봅시다. 뭐 트림 패스는 해봤고, 그죠? 트림 패스 기억나요? 트림 패스가 들어가면 트림 패스는 어떻게 쓰는 거다?
내려서 절대값 스타트와 엔드를 통해서 어디서 그려지게 할 건지, 어디서 그려지게 할 건지, 엔드와 스타트의 수치를 움직여서 보시면 되고, 키프레임을 잡아서 이렇게 쭉 하면 이런 식으로 간다, 그죠? 그런데 요때 갈 때 스타트를 잡아주고 같이 100 해주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런 식의 구성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 엔드 스타트만 한다, 뭐 엔드만 한다. 그러면 그냥 그려지고 마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개념을 할 때는 하나만 해도 되지만 스타트와 엔드를 같이 연동시켜서 하게 되면은 키프레임의 관계 속에서 먼저 0에서 쭉 갈 때 이까지 왔을 때 스타트는 다시 0에서 100으로 가고 있고 엔드는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나 반복되는 구간들이 줄어들면서 라인이 쭉 나가는 것처럼 쭉 예, 이렇게 연출되어 있어요. 요게 트림 패스를 여러분들은 자꾸 써보셔야지 구성적으로 이해를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내려보시면 아까 중에 몰랐던 거 하나 봅시다. 지금 이렇게 끝에가 어때요? 끝에가 딱딱 잘려 있다, 그죠? 딱딱 잘려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눌러서 라운드 캡 해주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되는 게 라운드 캡, 라운드 캡.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 자, 기본 버튼 캡 했을 때는 끝나는 지점에서 탁 잘리죠. 끝나는 지점에서 탁 잘리는데 자, 프로젝팅은 두께만큼 나가서 잘라주는 거예요. 요 개념의 차이. 기본 버튼 캡은 선에서 딱 잘리지만 프로젝팅 캡은 나가서 자르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나중에 어떤 도형을 만들 때 구성이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끝에 프로젝팅으로 많이 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트림 패스. 트림 패스. 트림 패스. 자, 이 녀석을 위치는 컨트롤 키 누르고 쭉 더블 클릭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죠? 컨트롤 알트, 컨트롤 알트 홈 키 눌러주면 전체 중앙으로 가고요. 컨트롤 알트 홈 하면 자동으로 중앙으로 갑니다. 홈 키, 컨트롤 알트 홈 키. 그러면 축이 중심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 이게 트림 패스. 자,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면 선택하셔서 단축키 U 눌러가지고 전체 키프레임 드래그 F9번 이지 맥 유저들은 F9번이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맥 자체 단축키랑 그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키프레임에서 이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선택 그래프 열어주시고 현재 이 그래프는 스피드 에디터다, 그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스피드 에디터로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속도 조절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하게, 그죠? 뒷부분으로 갈수록 속도가 확 빨라지는 거 느낄 수가 있다, 그죠? 만일에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중간에서 자, 이런 식으로 모션을 좀 더 독창적으로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이렇게 하면 모양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진다, 그죠? 요게 트림 패스.
그림 패스.